パート9。数においては世界一です。先週、ロボットが音楽を演奏するのを見たんです。最近のロボットは人間みたいですね。ええ。でもロボットのほとんどは機械として工場で物を作っているんですよ。そうですか。日本はロボットにかけては技術が進んでいるでしょう？ええ。数においては世界一ですよ。だからほとんど人間がいない工場もあります。中にはロボットを作るロボットもあるそうですよ。いろいろなロボットがありますね。ええ。言うまでもないですが、人間には行けない危険な場所で働けるのはロボットだけです。そうですね。変わったロボットでは寿司を握るロボット。経験のない人間よりずっと上手だそうですよ。私は直接人を助けるロボットに興味があります。ロボットと共に生きる時代はもう来ていますよ。 자, 원어민 선생님 음성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저희는 본문을 한번 알아보죠. 구가네요. 오늘은 로봇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본 로봇은 또 어떤가 한번 또 좋은 정보 얻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으니까요. 본문 한번 같이 재밌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상부터 볼게요. 노상. 先週 로봇가音楽を 演奏するのを見たんです. 지난주에요. 로봇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봤어요. 最近の 로봇은 人間みたいですね. 최근이라는 말도 좋지만 부드러운 해석은 요즘으로 하시면 되겠죠? 요즘 로봇은요, 꼭 인간 같아요. 그때 미타에 있는 추측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인간 같습니다. 예, でも 로봇의 ほとんどは機械として工場で物を作っているんですよ. 새로운 정보 알려주죠? 예, 근데요, 로봇의 ほとんど 대부분은요, 기계 또 시대, 기계로서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대부분은 이제 로봇 그렇게 뭔가 걸어다니고 사람의 형태를 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기계에서 그 뭔가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쓰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노상이そうですか. 일본은 로봇에 かけては 기술가 進んでいるでしょ? 그랬어요. 저희 오늘 배울 이제 문형 첫 번째 문장인데요. 니 가케테와를 쓰면요.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관해서는 자세한 건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일본은 로봇에 관해서는 기술이 스스무 그러면 진보하다, 뭐 발달하다, 진행되다 하면 되니까요. 로봇에 관해서는요. 기술이 발달하고 있죠. 데쇼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하시가 긍정어죠. 예. 예, 가즈니 오이테와, 그 오이테와도 오늘 저희 배울 그 문형 나올 텐데요. 뭐뭐에 있어서는 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자세한 거 뒤에서 볼게요. 카즈, 그럼 이제 수량은 말이지만 여기서 수량으로 볼게요. 수량에 있어서는요, 세계 이치 됐어요. 세계 1이에요. 세계 이치, 세계 1 뭐야? 세계 1이라고 모르겠죠? 세계 최고예요. だから ほとんど人間がいない工場もあ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세계에서 최고로 그 수량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인간이 없는 공장도 있습니다. 즉 로봇가 전부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나가니와 로봇을 作る 로봇도 뭐 아루そうですよ. 재밌는 얘기네요. 나가니와 그럼 이제 가운데는 이란 말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중에는요. 로봇을 만드는 로봇도 있대요. 로봇가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이러이러나 로봇가 ありますね. 참 다양한 로봇가 있네요. 그랬어요. 예, 이유마데모 나이ですが 오늘 배울 문형이에요. 동사 사전형 뒤에다가 마데모 나이를 쓰면은 마데는 여러분 보통 알고 있는 뜻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할 까지도 없다. 뭐뭐 할 것까지도 없다. 즉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거 뒤에서 볼게요. 예, 이유마데모 나이ですが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할 것까지도 없겠지만요. 人間には行けない危険な場所で働けるのは 로봇だけです. 인간에게는 갈 수 없는, 인간들로서는 갈 수가 없는 위험한 장소에서 하다라케르는 가능형이네요. 그럼 위험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로봇 다케, 로봇뿐입니다. 로봇뿐입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건 로봇뿐이에요. 노상이そうですね. 납득했죠? 変わったロボットでは 스시を 握る 로봇.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와르라는 뜻은 뭔가 바뀌다 변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뜻이 다른 말로 해가지고요. 그 과거체의 으다 형태라든가 또는 뒤에 으떼이류라는 식으로 쓰면 뭐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틀린
뭔가 좀 색다른, 좀 별난, 좀 이상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와타 로봇 네와 그러면 좀 특이한 로봇으로는요. 그죠? 뭔가 좀 색다른 로봇으로는요. 스시를 니기르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니기르가 뭐 이렇게 잡다라는 말인데 그 스시를 만들다라고 하세요. 보통 저희가 스시를 만드는 건 손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스시와 니기르를 그냥 세트로 스시를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스시를 만드는 로봇. 経験のない人間よりずっと上手だそうですよ. 경험이 없는 인간보다 ずっと는 뭐 계속이란 말도 있지만 훨씬이란 말도 있으니까 경험 없는 인간보다도요 훨씬 잘한대요. 전문이죠. 私は直接人を助けるロボットに興味があります. 저는요, 뭔가 직접 사람을 타스케르, 그럼 돕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조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저는 직접 사람을 구조하는 로봇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야시, 로봇と共に生きる時代はもう来てますよ. 로봇과 함께 저희가 보통 토모니를 쓰면 함께 같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니까 로봇과 함께 이기루 지다이 이기루는 살다라는 말이죠. 사는 시대는요. 뭐 기대마스요. 이미 와 있습니다. 벌써 왔어요 하고 끝났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 로봇, 여러분도 일본이 또 워낙 경제 대국이니까 일본 로봇에서 최고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많이 배우셨을 좋을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뒤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형과 문법을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형과 문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4가지가 나왔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표현이 있어요. 1번과 2번.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통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다지 많이 쓰지 않는 표현들이고요. 3번과 4번은 그래도 꽤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 2번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보세요. 1번은요, 사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제가 워낙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많은 걸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궁금하신 분은 사전을 보시면, 가케테와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뭐에 관해서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표현 그렇다면, 뭐뭐니 칸시대,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서. 또는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 때, 니 쯔이때를 쓰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지 마시고 가케테와 그럼 뭐뭐에 관해서는 이라고 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관해서는 야마다 씨가 전문가세요 라든가 뭐 운동 분야에 관해서는 저 사람이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처럼 뭐뭐에 관해서는 이란 말일 때 가케테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운동이 가게때와 아나타니 마케마세요 그랬죠? 그대로 지금 해석하시면 되죠. 관해서는 이라는 부분. 왜냐면 뒤에 여러분이 1번에 보시면 해석이 관해서는 뒤에 에 있어서는 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해석하셨을 때 밑에 2번과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편한 해석을 했을 때 관해선으로 하면 서로 독립적일 것 같아요. 그럼 1번 운동에 관해서는 당신한테 마케마세요 지지 않습니다. 저도 안 져요. 운동에 관해서는 이라고 해석했어요. 두 번째, 계산이 가게때와 오키상가 구하시 데스. 경제에 관해서는 뒤에는 오키상이요. 구하시 그러면 원래 뜻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 상세하다, 자세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말로써 어떤 분야에 정통하다, 거기에 뭐 잘 알고 있다, 뭐 해박하다라는 말로 볼 수 있으니까 밝다. 경제에 관해서는요, 오키상이 아주 정통합니다. 아주 그 분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뭐 밝습니다. 경제에 관한 뭐랄까 정보가 밝습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이제 앞에 가케테하죠. 다음 3번 야마노 고토니 가케테와 가와다상가 이치반 요쿠 시테이루. 그 앞부분에 고도라는 말은요, 굳이 한국말로 봤을 때는 뭐 해석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통 얘기할 때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그 남자들이 여자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오마이가 스키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의 꼭 대부분들이 그래요. 와타시노 고토 뭐라든가. 난 널 좋아해 그럴 때 아나타가 스키다보다는 아나타노 고토가 스키다 이렇게 고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봤을 때는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그냥 야마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마노 고토니 가케테와 산에 관해서는 바로 들어가자고요. 산에 관해서는 가와다시가 가장 잘 알고 있어.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케테와 모모에 관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관해서는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요, 2번은 뭐, 오이테라든가 오케이루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보통 대화할 때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논문이라든가 어떤 책에서 어떤 정보를 알려줄 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어서의 젊은이들의 의식 변화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오케르를 쓴다는 거죠. 또는 뭐 UI에 있어서 뭐 언어 발달 뭐 이런 느낌으로 쓸 때 그런 느낌을 쓸 때 오케르와 또 오이테 이런 말들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리는 표현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1번 結婚式においてスピーチ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그야말로 뭐뭐에 있어서는 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되니까 결혼식에 있어서요. 결혼식에 있어서 스피치 보통 지난번에 저희 결혼 문화 한번 알아봤었죠. 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간단하게 해주니까 제가 그 결혼식에 있어서 스피치를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2번 この会社における部長の仕事は難しいですか? 이 회사에 있어서 그 부장님의 일이라는 것, 이 회사에 있어서의 부장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무스카시 데스까? 뭐 있어서 또는 있어서의 이러면 되겠네요. 3번 入学式における校長のスピーチは素晴らしかった. 오늘 스피치가 계속 2번 나왔네요. 입학식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의 스피치는 스바라시 그럼 보통 우리 뭐랄까요? 뭐 매우 훌륭하다, 아주 기막히다, 뭐 멋지다라는 말로 하면 되니까 입학식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의 스피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의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은요, 여러분 많이 쓰시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게 알아두시면 뭐 멋진 일본어 구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좀 쉬운 표현일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사 기본형에다가 마데모나이를 써주세요. 그럼 뭐 물어볼 것까지도 없어요. 아유, 그거 일일이 그런 사람한테요. 뭐 확인할 것까지도 없어요. 뭐 갈 것까지도 없어요. 뭐 또는 뭐 갈 필요가 없어요. 라는 느낌을 해석할 때 마데모나이를 써준다는 표현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대화대 스무나라 와자와자 이쿠 마데모나이. 대화대 스무할 때 스무는요. 해결되다라든가 끝내다라는 말이에요. 끝나다. 그래서 전화로 해결이 될 거라면 전화로 끝이 날 거라면 와자와자 일부러 뒤에 있는 표현이 갈 것까지도 없다. 즉 갈 필요가 없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츠마니와 하나스마데모나크 아타시노 기모치와 와카테이루 또모. 츠마는 보통 자기 처를 얘기하죠. 자기 부인. 우리 처한테는 하나스마데모나크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것까지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내 기분은 잘 알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라고 한다면 마데모나의 이를 쿠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이 부사 느낌. 그 다음 3번 その話は知っているので本人に聞くまでもありません. 그 얘기는 知っている 알고 있으니까 그 혼인, 그거 본인한테 물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즉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사전형 뒤에다 마데모나이를 쓰는데 나이 부분을 부사형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간단하네요. 그 다음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뭐뭐 함께라는 말을 할 때 토모니 하잖아요. 그 일본 노래도 있더라고요. 토모니라는 들어간 노래들. 뭐뭐와 함께가 되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 토가 나왔잖아요. 그 병렬조사가 같이 넣으니까 뭐뭐와 같이 뭐뭐와 함께.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의역을 해주자면 뭐뭐와 동시에 뭐뭐함에 따라서라는 느낌으로도 해석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1번 가겠습니다. 유키 또도모니 즉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눈이죠. 눈과 함께 가제모 후이테 키마시다. 바람도 불어왔습니다. 눈과 함께. 그 다음 2번, 그러니까 명사는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동사 기본형인데요. 기본형 뒤에다가 토모니를 넣어주면 된다. 고도모가 후에르 또 토모니를 쓰면 후에르는 증가하다니까 아이가 증가함과 동시에 즉 아이가 증가함에 따라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아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해가 세마꾸나테 키마시다. 애가 많아지니까 집이 점점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도시오 토르도 토모니 역시 동사하고 같이 나왔네요.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뭐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가라다가 요꾸나리마시다. 요아꾸나리마시다. 몸이 좀 약하게 되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현상이 있어서 그와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럴 때 토모니를 써주라. 명사에는 바로, 동사에는 바로 사전형에다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문형도 역시 4가지를 알려봤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없었지만 1번과 2번은 여러분이 배운 김에 여러 가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